1898년 이집트 왕들의 계곡. 뜨거운 사막바람이 고대 무덤의 입구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KV-35 무덤이 다시 한번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고고학자 빅토르 로레의 발걸음이 무덤 깊숙이 향할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세 구의 미라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미라는 연륜이 느껴지는 나이 지긋한 여성의 미라였고, 두 번째는 아직 채 피어나지 못한 어린 소년의 미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라. 이 미라를 발견한 순간 노련한 고고학자들마저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산산조각난 듯한 젊은 여성의 미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관에도 눕혀져 있지 않았고, 장례 의식에 사용되던 귀중한 부장품 하나 없이 그저 그렇게 무덤 한편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망가진 얼굴과 미라화 과정이 온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만이 그녀의 비극적인 사연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이름 대신 그저 영레이디, 즉 젊은 여인이라는 단순한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별칭은 그녀의 존재를 둘러싼 무수한 미스터리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 왕실 무덤 깊숙한 곳에 안치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은 왜 그렇게 잔혹하게 훼손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녀의 진짜 신원, 즉 그녀가 대체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왜 무덤 한 구석에 그렇게 처참히 방치됐는지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정부는 이 무명의 미라 신원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의 정체는 100년 가까이 풀리지 않는 미궁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그녀의 사망 당시 머리에 입은 치명적인 충격과 미라와 과정이 급하게 진행되었는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이 유독 고고학자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존재를 급하게 지우려 했던, 혹은 그녀의 죽음을 서둘러 감추려 했던 흔적처럼 말이죠.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시간이 흐르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고대 이집트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을 풀어낼 새로운 열쇠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 이집트 고고학계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혈통을 밝히기 위한 DNA 조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V-35에서 발견되었지만 오랫동안 신원이 불분명했던 미라들도 함께 정밀한 유전자 분석 대상이 됩니다. 연구진은 영레이디 미라를 비롯한 관련 미라들로부터 DNA 샘플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채취하고 고대의 비밀을 현대과학의 힘으로 밝혀내기 위한 기나긴 대장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간의 지루하고 정교한 분석 끝에 놀라운 결과가 도출됩니다. 영레이디 미라의 유전자가 뜻밖에도 고대 이집트 왕실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투탕카멘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분석 결과 그녀는 다름 아닌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생물학적인 어머니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고고학계와 역사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놀라움이 연구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DNA 분석은 그녀가 투탕카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투탕카멘의 아버지인 아케나텐과 유전적으로 친남매 관계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 왕실에서 종종 행해졌던 근친혼의 명백한 증거이자 그 관습이 얼마나 흔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결혼은 당시 왕실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왕권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한 관습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윤리적,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또한 투탕카멘이 겪었던 여러 심각한 건강 문제, 예를 들어 선천적 기형이나 질병들이 이러한 근친혼의 결과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 순간 수백 년간 무명으로 남아있던 미라, 영레이디는 단숨에 역사 한복판으로 강렬하게 끌려 나옵니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무명에 머무를 수 없었고 고고학적 발견의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됩니다. 피는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역사 속에서 잊혔던 그녀의 이야기가 비로소 현대과학의 힘을 빌려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미라가 투탕카멘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진짜 이름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왕실의 비석에도, 어떤 공식적인 비문에도, 심지어 왕실 무덤의 벽화나 인물 그림에도 그녀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실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투탕카멘의 생모에 대한 언급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왕비,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철저히 지워져 마치 존재하지 않는 여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녀의 이름과 존재는 이토록 철저하고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지워졌을까요? 이 질문은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낳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때 그녀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카리스마 넘치는 왕비로 알려진 네페르티티일 것이라는 가설을 강력하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페르티티는 투탕카멘의 아버지인 아케나텐의 정비이자 투탕카멘의 계모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DNA 분석 결과 영 레이디 미라는 네페르티티와는 유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며 그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네페르티티도 아케나텐의 또 다른 중요한 왕비였던 키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녀의 신원은 그토록 비밀에 붙여져야 했을까요? 이 의문은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키며 고대 이집트 왕실의 은밀한 권력 다툼과 배신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 또한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라의 두개골에 남아있는 심각한 손상은 분명 강한 충격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의의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잔혹한 타살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현재까지도 학계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당시 아케나텐의 파격적인 종교 개혁과 관련된 왕실 내부의 복잡한 권력, 암투 속에서 희생된 존재였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합니다. 아케나텐 파라오의 종교 개혁은 이집트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고대의 다신교 신들을 몰아내고 오직 태양신 아톤만을 숭배하게 하면서 수많은 전통 세력과 반대파들이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숙청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혹시 그녀도 그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지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추측들은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고대 이집트 왕실의 어두운 이면을 엿보게 합니다. 더 기이한 점은 그녀가 묻혀있던 KV-35 무덤 자체의 특성입니다. 원래 이 무덤은 강력한 파라오 아멘호테프 2세의 영원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알 수 없는 시점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 내부 구조가 변형되고 여러 미라가 임시로 안치되는 혼란스러운 역사를 겪습니다. 특히 영 레이디 미라와 함께 발견된 나머지 두 구의 미라, 즉 나이든 여성 미라티 왕비로 추정과 어린 소년 미라웨벤세누 왕자로 추정는 모두 왕실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그들의 이름이 철저히 지워져 있거나 그들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존재와 역사를 지우려 했던 듯한 흔적들이 무덤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역사 왜곡과 은폐의 결과였을까요? 한 이집트 민속학자는 이 무덤의 기이한 역사를 두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왕가의 피를 지닌 자, 하지만 왕이라 불릴 수 없었던 자들의 무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수많은 가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지 못한 자들, 혹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피를 지닌 자들이 저 무덤에 강제로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영 레이디는 단순히 권력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어떤 거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얼굴 없는 미라는 묵묵히 그리고 강렬하게 무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파괴된 채 발견된 그녀는 왕실 내부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자들의 손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녀 스스로 선택한 침묵이었을 수도 있죠. 그녀는 영원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과학은 그녀가 투탕카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었고, 유전자 분석은 그녀의 분명한 왕족 혈통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삶,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그 얼굴 없는 모습으로 이집트의 사막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마치 영원한 수수께끼처럼 모든 상상력을 자극하며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묻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왜 한때 왕비였을지도 모르는 그녀는 아무런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을까? 이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의 미스터리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비극적인 실화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